자, 한때는 가장 치열했던 시장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그 선수들 자체가 별로 남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은 선호하는 차의 형태나 종류 같은 것들이 좀 바뀌기도 했지만 이 시장에서는 이 차가 너무 압도적인 이 상품성을 갖고 있는 덕분에 경쟁자들을 다 없애버렸다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해볼 차는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온 현대차의 더 뉴 아반떼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최정필입니다. 새로운 아반떼가 나왔습니다. 2020년에 출시가 됐었던 7세대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버전이죠. 사실 최근에 현대차가 페이스리프트 버전이다 라고 하면서 출시했던 차들이 거의 풀 체인지에 가까운, 세대 변경에 가까운 엄청난 이 디자인의 변화를 가져갔던 것들이 사실인데, 이번 아반떼는 이 부분 변경, 페이스리프트라고 하는 범주에 굉장히 충실한 그런 변화를 가져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바뀌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은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유지가 됐고요. 실내 같은 경우에도 아주 조그만 유미가 크지 않은 그런 변화들만 좀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 123마력을 발휘하던 스마트 스트림 1.6 가솔린 모델과 약 한 120마력을 발휘하던 LPA 1.6, 그리고 합산 총 출력 141마력을 발휘하던 1.6 하이브리드 모델로 구성이 됐고요. 아직 출시가 되진 않았지만 고성능의 N 그리고 N라인 모델들 역시 기존의 7세대 아반떼하고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인증이 다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할 그런 가능성들도 분명 있기는 하지만, 페이스리프트라는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같은 수치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더 추가가 된 것들이 있어요. 유의미하게 크게 의미가 있는 그런 변화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 디자인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그런 형태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빌트인 캠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싶거든요. 빌트인 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아반떼에서는 만나볼 수가 없었던 그런 기능인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새롭게 추가가 됐고요. 무선 충전 패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있었는데 기존에는 약간 좀 벌집 피자 같은 느낌의 이 바닥에 그런 형태가 들어가 있는 그런 무선 충전 패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이 충전 코일이 약간 좀 튀어나와 있는 형태의 무선 충전 패드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스마트폰을 올려놨을 때 이 스마트폰이 움직이지 말라고 추가적인 턱, 그러니까 파티션을 추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유의미한 변화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굉장히 작은 변화들이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 아반떼의 핵심은 외부 디자인의 변화 아닐까 싶어요. 차의 상단부, 하단부를 나누는 라인, 벨트 라인이라고 하죠. 이 벨트 라인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변화가 좀 큰 편이고요. 위쪽은 변화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의 기본적인 실루엣은 거의 비슷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특히 앞쪽의 그릴과 범퍼 하단 그리고 뒤쪽의 범퍼 하단이 좀 크게 변화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앞쪽의 변화가 훨씬 더 큰 편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뒤쪽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해요. 기존의 CN7 아반떼는 심플하면서도 과격한 디자인을 만들려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페이스리프트 버전에서는 과격한 거를 기본으로 가져가되 여기다가 또 디자인적인 기교들을 더 해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이 디자인, 플라스틱 몰딩을 이용을 해서 디자인으로 만들어 놓은 가짜 배기구 형상들이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페이스리프트 버전에서는 이 부분을 완전히 없애버렸고요. 대신에 검정색 플라스틱 파츠하고 이걸 매끄럽게 감싸는 몰딩, 이 범퍼에다가 에어로 핀도 추가를 하고 또 굉장히 굵은 라인들을 적용을 해주면서 훨씬 더 강해 보이는 그런 인상을 만들었습니다. 비슷하면서도 좀 확실한 변화를 주려고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앞모습은 비슷한 이미지만 내고 최대한 큰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최근에 출시한 이 모델들의 디자인을 보게 되면은 좌우 헤드램프를 쭉 연결을 해주는 듯한 이 심리스 호라이즌 LED라고 하는 디자인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죠. 이번 아반떼에서는 완전 세대 변경, 풀 체인지를 조금 염두에 둔 것인지 이 심리스 호라이즌 LED를 추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이 크롬의 몰딩을 좌우 헤드램프 사이에다가 배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차가 쭉 연결이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해줬죠. 이 크롬 몰딩이 추가가 되면서 헤드램프의 이 디자인을 조금 더 낮고 그리고 얇은 디자인으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존의 아반떼는 이거 굉장히 싫어하는 그건데, 이제 서양인들이 동양인들을 비하를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눈이 쭉 찢어져서 치켜 뜬 듯한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이제 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이 페이스리프트 아반떼에서는 이거를 좌우로 더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디자인으로 바꿔주면서 훨씬 더 차가 낮아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어준 거죠. 그렇게 되면서 범퍼의 형상과 디자인, 그리고 그릴의 디자인도 바꾸게 된 건데, 기존에는 아래로 넓게 쭉 연결돼서 내려가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그리고 자동차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인 구조물들, 뭐 예를 들면 범퍼 레일이라든가 엔진을 냉각하기 위한 라디에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보이는 형태였어요. 특히 현대차가 최근에 이 파라메트릭 듀얼이라고 해서 각각의 차들에 하나씩의 도형을 부여를 했었고,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삼각대를 의식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삼각형을 부여를 했었죠. 이 삼각형이 적용이 되면서 이 빈 공간이 더 넓어졌고, 그렇게 되면서 이 라디에이터라든가 범퍼 레일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잘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범퍼 형상을 더 과격하게, 특히 좌우 범퍼 아래 부분에는 훨씬 더 과격한, 뭐 어떻게 보면은 L라인 같은 그런 디자인들을 적용을 해주게 되면서 이 그릴 중간 부분을 막아버렸습니다. 디자인적인 요소로 막아버린 거죠. 어차피 범퍼 레일 때문에 이 공기가 실제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막히게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 때문에 마이너스가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디자인이 굉장히 열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릴이 상단과 하단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위쪽은 기존의 파라메트릭 듀얼 삼각형 형태를 그대로 가져가게 됐고요. 하단 부분은 이 파라메트릭 듀얼 디자인이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일종의 확장형 디자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헤드램프 하단에서 이 위쪽에 있는 그릴 부분을 쭉 떠받쳐주는 그런 굵은 라인도 더 추가가 되면서 차가 한층 더 과격한 그런 이미지들을 갖고 가게 됐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과격하면서도 강렬한 디자인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점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의 아반떼에서 약간 좀 단점 아닌 단점으로 꼽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릴 시작되는 부분에 들어가 있었던 방향 지시등이었어요. 헤드램프는 굉장히 뾰족하게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데 방향 지시등이 갑자기 툭 튀어 나와 있다 보니까 이 눈곱 꼈나? 라는 그런 평가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트림에 따라서 좀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해줬습니다. 하위 트림으로 가게 되면은 이 N라인처럼 과격하게 들어간 범퍼 라인 안쪽에 이 호박등 벌브로 들어가게 됐고요. 이 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으로 가게 되면은 LED로 적용되어 있는 주간제행 등이 같이 통합이 되어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범퍼에 이렇게 방향지시등이 있으면 전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범퍼 내려야 되는 거야? 옆모습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뭐 굳이 찾는다 그러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이 벨트 라인 있죠. 이 벨트 라인을 구성을 하는 게 창문의 이제 아래쪽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아반떼의 이 벨트 라인에는 이제 크롬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크롬 라인을 적용을 해줬는데 이 끝 부분을 조금 더 뭉툭하게 변경을 해줬습니다. 이야, 바꿀 거 진짜 없었나봐요. 더 뭉툭한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게 됐고요. 또 C필러 쪽에 기존에는 핀의 형태가 적용이 되어 있는 플라스틱 커버가 부착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더 뉴 아반떼에서는 이 핀 부분들을 없애고 대신에 삼각형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는 델타 커버라고 하는 형태의 새로운 패턴을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포티하고 날렵한 이미지들을 더 강조를 해왔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더 뉴 아반떼에서는 나름의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세부 트림은 가솔린, LPG, 하이브리드 세 가지 모두 스마트, 모던, 인스퍼레이션 세 트림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세부 모델 그리고 세부 트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평균적으로 약 12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옆에다가 가격표를 띄워 드릴 텐데 대체로 조금씩은 다 가격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가격 인상분들을 보게 되면은 국산차, 수입차 뭐 구분 없이 굉장히 다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품성이 개선이 된 부분들과 같이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최소한의 가격 인상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풀옵션을 하게 되면은 3천만 원이 조금 넘어가는 그런 가격대가 책정이 될 것 같아요. 가솔린 모델을 기준으로 3천만 원 살짝 넘어가는 가격대가 책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상품성을 갖고 있는 그런 모델 아닐까 싶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 변동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성능의 N라인 그리고 N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이거든요. 하반기라고만 되어 있고 정확하게 언제쯤 출시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분 변경으로 돌아온 더 뉴 아반떼를 보고 온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완전히 세대 변경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승의 기회가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시승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파워트레인 자체가 변화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차이점은 좀 느끼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시승차가 어떻게 운영이 될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때 다시 한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